자, 이게 그 다음 번 문제는 스프링클러 수계소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소방기술사는 기계 파트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저 전기 하시는 분만 계시는데, 선생님은 전공이 뭐세요? 전공 소방만 하신가? 우리 선생님. 기계. 그러니까 기계 파트, 기계 하시는 분하고 스타디하면 상당히 얻을 게 많아요. 전기술사님. 굉장히 중요해요, 기계가. 기계 파트에서 거의 한 50%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기계 중에서 이제 수계소화 나오는데, 수계소화의 기본은 이게 가연물에 화재가 나면은 스프링클러든 어떤 수계소화에 물방울이 표면을 직접 닿아서 표면 냉각이라고 하죠. 표면 냉각으로 직접 냉각 소화를 해줍니다. 물방울의 지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시 보면은 헤드가 있으면 이게 헤드예요. 헤드의 감지 특성이 어떠냐? 가멸체의 감지 특성이라면은 RTI가 어떠냐? RTI 반응 온도 지수잖아요. 열의 흡수 정도가 어떠냐? 열의 흡수를 빨리 하면은 조기 감지가 있죠. 조기 감지됩니다. 그죠? 그리고 C팩터, 열의 방산 속도가 어떠냐? 이게 화재가 열을 흡수하는 정도와 열을 방산시키는 정도를 C팩터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표시 온도. 이거 가지고 감지 특성을 정합니다. 스프링클러, 수계소화에서. 그 다음에 오리피스. 이 오리피스의 지름이 어떠냐? 오리피스의 지름이 결국 K팩터를 얘기하거든요. K팩터. 이 서두에 이거 다 정해주면 좋아요. 서두에. 지금 문제는 특수 제어형 모드와 표준형과 ESFR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스프링클러 헤드의 특성을 얘기하기 전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구조를 그려주고 감지 특성이 어떻고 방사 특성이 어떻고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자, 오리피스 지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K팩터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렉터 가지고 화재의 방사 특성을 결정해 줄 수 있어요. 화재를 제어를 하느냐, 화재를 진압을 하느냐, 화재를 직접 표면에 도달시켜서 진압을 하느냐. ADD가 RDD보다 크게 해서, 자, 실제 ADD, 실제 도달 밀도와 필요 도달 밀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 도달 밀도가 커지면 진압이 되겠죠. 바로 진압이 돼요. 실제 도달 밀도가. 그죠? 실제 도달 밀도가 크냐 적냐에 따른 화재 방사의 특성을 결정해 줍니다. 이거 서두에 딱 써주면 돼요. 써주고 지금 특수 제어형 모드가 아까 표준형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 ESFR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K팩터의 순서, 그러니까 물방울의 지름의 순서에 따른 헤드의 개발 순서거든요. 그러면 서두에 써주고 K팩터 식을 유도해주고 K팩터 식 유도해주면 좋죠. K팩터 식은
이렇게 그리고 표준형 K팩터 같은 경우는 Q는 0.6597에서 C는 저겁니다. 저 유출계수 0.75 적용하고 헤드가 12.5인가 12.7에 12.7mm의 내경 이거를 집어넣어 주면은 표준형 헤드 80이 나옵니다. K팩터 80. 결국은 요 밑에 있네. 표준형 헤드 K팩터 80이 표준형 헤드고, 자 라지 드롭이 160, 엑스트라 라지 드롭 240, ESFR 영어로 보면 Early Separation Fast Response 끊어줘서 조기 진압해주고 속동형 헤드. 감지 특성이 RTI가 감지 특성을 열 감지 특성을 속동형 헤드로 조기 감지를 해주고, 물방울의 지름을 크게 어떻게 300 아까 320이잖아요. K팩터 320 물방울 지름을 크게 해서 직접 화염을 침투시켜서 표면 냉각을 시켜줘서 ADD가 RDD보다 크게 해서 바로 조기 소화할 수 있는 헤드입니다. ASFR. 근데 지금 물어본 건 특수 제형 모드잖아요. 특수 제형 모드는 엑스트라 라지와 그 라지 드롭, 이게 지금 특수 제형 모드거든요. 서두에 딱 써주면 좋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F CSMA 아니죠. CMSA 라지 드롭, 익스트라 라지 드롭의 특징과 장점을 써주면 좋겠죠. 잘 안 지워지네. 아, 이걸 뚫리고 해야 되구나. 답안에 이런 그림 놓고 쭉 쓰면 돼요. 이런 거는 계속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서브노트를 하든지, 서브노트를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시중에 인터넷 들어가면 서브노트 많더라고요. 보고 해서 자꾸 쓰셔야 돼요. 쓰셔서 이게 이제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쭉 쓰면 되죠. 뭐 헤드 그려놓고 헤드의 특성이 이렇고 감지 특성이 이렇고 뭐 방사 특성이 이렇고 표면 냉각 직접 냉각하는데 이런 특성이 있고 계속 쭉 써주면 돼요. 이제 문제는 이거겠지. CMSA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의 특성과 장단점. 이거는 이제 별도로 메모를 해서 필요한 거는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NFA 들어가 있는 건데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하면 됩니다. 이거 쭉. 특성, 사용 배관이 이렇고 방호 면적은 이렇고 이격거리는 이렇고 가지배감, 물품의 방호는 클래스 1에서 4의 물품 방호, 그 다음에 밀집 적재된 플라스틱 고무 물품은 이렇고, 여기 이제 다 보면은 K팩터 160, 280, K팩터 160, 280 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메모를 좀 하셔야지, 이런 거는. 그죠? 근데 이거 CMSA 이거가 ESFR 같은 경우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높이 13.7m인가? 그죠? 4.5피트인가? 14.5피트인가? 높이의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볼까? 높이의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ESFR 같은 경우 습식만 사용합니다. 습식. 건식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ESFR을 사용하는 장소의 고강도 화재에 조기 감지, 조기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제한이 있는 건식 설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습식 설비만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우리 CMSA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은 기존의 표준형 헤드처럼 건식, 습식 다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그 헤드 제어 장소가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헤드 제어 장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냉동, 냉동실, 냉장실, 냉동창고, 냉장창고, 헤드 제어 장소거든요. 근데 NFPA에서는 이 헤드 제어를 안 해주거든요. 그게 거기 뭘 쓸 수 있냐면 이거 쓸 수 있어요. 건식으로 라지 드롭, 오리피스 구멍이 큰, 물방울 주름이 큰 160에 280의 헤드를 써서 건식으로 써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거기는 헤드를 제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형 헤드와 ESFR 헤드. 표준형 헤드의 문제점. 이 써주면 되지 뭐. 살수밀도가, 고강도 화재의 살수밀도가 부족하다. 스캐핑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스캐핑 현상. 플럼에 상승 속도와 물가방울의 하강에 따른 종말 속도보다 플럼의 상승 속도가 커지면 물방울이 화재에 침투하기 못하고 주변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헤드를 적심으로 인해서 헤드가 안 터집니다. 안 터짐으로 인해서 균일한 살수밀도가 확보가 안 돼요. 수계소화의 가장 큰 목적이 화재 구역에 방호 구역에 균일한 살수밀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균일한 살수밀도가 스키핑으로 인해서 헤드 냉각으로 확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표준형 헤드의 고강도 화재 때 표준형 헤드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자, ESFR 특징이 감지 특성이 반응 지수가 RTI가 28, 열전도 계수 1, 작동 온도 74도씨. 이게 중요하죠. 속동형 헤드가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그죠? 이거는 표시 온도 색상, 휴지블 링크형, 글라스 발브형. 이거는 표준형 헤드에 국내 쓰는 표시 온도별 휴지블 링크하고 글라스 발브형의 색상, 링크형 색상이고, 표준 온도, 거기에 따른 표준 온도는 주위 온도에 따라서 79도 미만, 79에서 121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RTI가 표준형은 350에서 80이잖아요. RTI가 80인데, 그리고 작동 온도가 74도씨 이하인데, 이건 표시 온도가 주위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요. 나중에 이거를 비교를 해주면 돼요. 나중에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방사 특성. 요거는 이제 ESFR의 K팩터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K200에서 K360, 층고가 13.7m에서 이렇게 나와있고, 이거는 최소 방사 압력이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ESFR의 조건이 있네요. 이게 건식과 준비 작동식은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습식 스프링클러에만 사용한다. 이게 냉장 창고에 ESFR은 못 써주죠. 그러니까 그죠? ESFR 못 써요. 저기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층고 높이는 45피트로 제한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ESFR 제외 조건인데, 뭐 인화성 액체라든지
이런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부력에 의해서 방사된 물이 바닥까지 침투하지 못하는 장소는 적응성 소화 설비로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ES8 말고. 자, 그 다음에 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어요. 맺은 말에. 그러니까 지금 그 서두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특징 써주고, 예? K팩타의 유도를 한번 해주고, K팩타에 따라서 표준형 헤드, 그 다음에 CSM 헤드, ESF8 헤드 이렇게 해줘서 두 번째 물어본 CMSA 요거에 대해서 좀 써주고, 그 다음에 ESF8이 중요하니까 ESF8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진마 할 때 요걸 비교해주면 표를 하나 딱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표 보시면 요 K팩타 80,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은 160에서 240, ESFR 물방울이 지름이 커서 화재를 침투시켜서 표면 냉각을 해줘가지고 ADD가 RDD보다 크게 표면 냉각을 해주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지고 신뢰도가 커지겠죠. 신뢰도. 화재 진압의 신뢰도. 그죠? 화재 진압의 신뢰도가 상당히 커집니다. 잠깐만. 그런데 문제는 요 습식 설비만 있잖아요. 습식 설비만 가능해요. 여기는. 자, 여기 써있네요. 그래서 국내 화재 안전 기준은 영하의 냉장 창고의 냉장실, 냉동 창고의 냉동실은 헤드 제외 조건입니다. 헤드 제외 조건인데 K팩터가 큰 라지 드롭, 엑스트라 라지 드롭을 적용해서 조기 소화, 화재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 엑스트라 라지 드롭을 냉동 냉장 창고에 건식 설비로 해서 그러니까 냉동 창고, 냉장 창고도 역시 가연물이 많이 있는 고강도 화재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불 안 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헤드를 적용하면 좋겠다. 맺은 말로.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는 이 특별 피난 계단.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났나 보다. 그죠? 특별 피난 계단. 이게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 그 다음에 배연 설비의 문제가 뭐냐. 이거 보시면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와 특별 피난 계단 부속실의 배연 설비 구조, 이게 다 건축법에 있거든요. 건축법 물어본 거예요. 건축법. 그러면 우리는 소방기술사잖아요. 소방기술사, 예비 소방기술사. 그러면 부속실 제한하고 부속실 제한의 문제점하고 연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 전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부속실 제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속실 제한의 문제점을. 부속실 제한. 제가 이거 지금 법 내용을 바로 썼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 답안을 받으면은 바로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는 문제 나왔다고 바로 쓰실 생각하지 말고요. 한 2번, 3번 정도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요리할까, 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야 기술사 시험 보실 때도 그러잖아요. 바로 아는 문제라고 받으시지 말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해서 내가 맺은 말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답안 그 내용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굴고 답안을 쓰는 저기를 하세요. 자, 이거는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솔직히 물어보는 거, 이 법 내용은 있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써주면은 이거 한 장도 안 나와요. 요 밑에 요 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금 많이 썼잖아요. 이게 법 내용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거든요. 요 키워드만 보면 자, 배연 설비해라. 부속실을 연결해라. 벽은 내화 구조로 해라.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라. 조명은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그 다음에 뭐지? 여기 있네.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은 뭐예요? 2m 두고 설치를 해라. 그리고 부속실에 접하는 노대는 이제 외부 특별 필요하게 되니까 노대 말고라도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은 설치하지 말아라. 특별 필요한 계단이니까. 그죠? 부속실에서 계단으로 들어오는 부분, 망이 들어있는 유리 붙박이 창으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있지 않습니까? 문은 갑종 방안음을 해라. 예? 그죠? 0.9m로 유연업이. 이거를 요 그림에다가 요 그림 그려놓고 저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거 다 일일이 주절주절 쓰질 않았어요. 이거 그림 하나 그리면 땡이에요. 그림만, 건축물의 구조 그림만 그려놓고 여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갑종방화문, 유연업이 0.9m, 벽체, 내화구조, 마감재료, 불연재료, 요 등, 예비전원 조명설비, 요 부분, 거실과 부속실 계단은 창을 두면 안 된다. 그죠? 적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이상하게 적었는데 여기 구조를 하나 그려야지. 배연설비도라. 부속실 해배 3해배 이상 부속실 도라. 그죠? 지하 뭡니까? 그 서울시 초고층 가이드라인에 보면 부속실 5해배인가 그러잖아요. 부속실 면적이. 그리고 계구부 창가의 높이는 2m. 이 그림 하나면은 한 장도 안 나옵니다, 이거. 한 장도 안 나와요. 좀 모자르다면은 노대를 통한 특별비현황 이거 그림 그려놓고 적으면 되지. 그죠? 자, 근데 이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소방기술사 시험을 보니까 부속실 재현을 먼저 썼으면 좋겠어요. 부속실 재현. 첫 번째, 재현 방식. 유식한 말로 재현 방식 해놓고 스모크 컨트롤. 이게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스모크 컨트롤. 연기를 제어하자는 얘기입니다, 연기를 제어하는데, 제어하는 방식을 차압을 두고 방연 풍속을 확보해주고, 차압은 40파스칼에서 110뉴턴까지, 그리고 2회층의 차압은 70%, 그죠? 40파스칼이면은 70%면 28파스칼이네. 28파스칼이 나와야 되고,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한할 경우 계단실은 부속실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압력이. 그죠? 나와 있어요, 법에. 그리고 5파스칼 이상이면 좋겠다. 5파스칼에 대한 논리적, 정량적인 근거가 수업에도 저번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방화호가 실무했는데 그게 5파스칼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수식으로 전개가 돼요. 먼저 부속실 제한을 먼저 깔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방기술사 시험이잖아요. 이 건축 시공기사도 이거 물어보는 답 문제 안 나오거든요. 건축법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부속실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한 방식, 과압방지에서 하기 위해서 유입공기 배출을 해주고, 유입공기 배출 풍도를 어떻게 해주고, 유입공기 배출량을 어떻게 해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극기 방식 나오기 전에 제형 구역. 자, 제형 구역은 부속실을 제어해 줄 건지
부속실, 그 다음에 계단실을 재현해 줄 건지, 계단실을 스모크 컨트롤 해줄 건지, 부속실을 스모크 컨트롤 해줄 건지, 계단실과 부속실을 같이 스모크 컨트롤 해줄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장을 스모크 컨트롤 해줄 건지, 스모크 컨트롤은 차 방염풍석 과압 방지, 법에 나온 대로 해줄 건지 제형 구역을 합니다. 제형 구역하고, 그 다음에 유입공기 배출 풍도 얘기 나오잖아요. 유입공기 배출 풍도. 유입공기 배출 장치죠, 배출 장치. 배출 장치는 수직 풍도를 하는데 기계 제어를 할 건지 자연 제어를 할 건지,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세 가지였는데? 하여튼 있어요. 이번에 부속실 제한, 아까 거실 제한 얘기할 때 화재 안전 기준 개정 예고하면서 아주 좋은 내용을 예고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배출량은 정확한 문구 생각이 안 나네. 배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전에는 유입량이 배출량보다 커야 된다. 이래 나왔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예고됐냐면은 배출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래 나왔어요. 아주 좋은 문구예요. 부속실 제한도 개정 예고된 사항이 많아요. 사항이 많습니다. 그 내용 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부속실 제한을 먼저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급기. 자, 급기 방식. 급기 방식은 뭐 아까 재원 구역하고 똑같네. 부속실을 급기해 줄 건지, 계단을 급기해 줄 건지, 두 놈을 다 급기해 줄 건지, 아니면 승강로를 급기해 줄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론에 깔 때 재현 구역보다 재현 방식, 급기 방식, 부속실 제한이 이런 게 있다고 급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급기 방식은 이렇게, 이게 거실,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계단이에요. 이게 부속실. 요즘 1층에 부속실 다 두더라고요. 1층에. 어쨌든 두든 안 두든 간에 이게 특별 피난 계단이다라고 하면은 지하 3층 이상의 11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그죠? 특별 피난 계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잖아요. 부속실에 있는 거.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 이 생각나네. 부속실 제한 화재 개정 예정에 단어 용어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가 아니라 급기 무슨 댐퍼인데? 급기 댐퍼인가? 과압 조절 댐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과압 조절이 무슨 과압 조절이 불어내는 건데 급기해 주는 거지. 용어 정의가 틀렸어요. 하여튼 급기 댐퍼,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가 이렇게 달려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면 국내는 부속실 제한이잖아요. 부속실 제한, 이 급기 방식 중에서 세 번째 부속실, 첫 번째가 계단, 부속실, 세 번째가 짬뽕, 네 번째가 승강로. 급기 방식 중에서 부속실 제한 급기 방식을 주로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단, 청정구역이 특별 피난 계단이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청정 계단의 압력의 PS라 하면은 부속실의 압력을 뭐 P라고 얘기합시다. P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상식적으로 이 특별 피난 계단의 PS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 연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죠? 커져야 돼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유입공기 배출 장치가 해당 층만 열려요. 그죠? 유입공기 배출 장치가 해당 층 배기해주고 극기 댐퍼는 다 열립니다. 다 열려서 불어줘서 차 방향풍석 과압 방지를 제한 방식을 스모크 컨트롤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피난을 했을 때 압력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압력이 공기의 교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특별 피난 계단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단 급기 방식, 계단과 부속실의 같이 급기 방식, 이게 더 안정성이 좋다. 서론에 깔고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법, 두 번째 건축법이 어떻게 돼 있냐?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2개 돼 있지 않습니까? 부속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속실 제어는 제한구역과 급기 방식이 있는데 계단 급기 방식이라든지 짬뽕 급기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건축법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속실 급기 방식, 다시 해서 부속실 제한구역에 따른 제한 스모크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차 방압풍석 과압 방지를 해줘야 돼요. 결론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서두에 부속실 제한 이런 게 있고 제한 방식이 이런 게 있고 제한구역이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4가지 제한 방식 중에서 왜 부속실 제한만 써야 되지? 국내는 부속실 제한은 국내라기보다 제한 방식의 부속실 제한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단과 짬뽕 급기 방식이 더 고려해 볼 만하다. 두 번째, 국내 건축법에 따른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 예를 들면 아주 문맥이 아주 매끄러워요. 지금 법을 물어봤는데 법을 다 일일이 뭐 1번, 2번 하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요. 딱딱한데 이 문맥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 피난 계단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그려놓고 옆에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 한 장도 안 나와요. 한 장도. 반 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자, 반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 건축법에 나온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 설비 구조. 이게 관연도 기출문제 2번 나왔어요. 관연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10점짜리로. 저 시험 볼 때도 한번 나왔어요. 이거 과거에 한번 나왔고. 이거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거 건축법 이게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우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재질, 개방장치, 구조는 어떻고, 배연기를 설치해야 되고, 배연기 성능은 어떻고, 예비전원을 설치해야 되고, 여기 마지막 7번에 보면은, 보세요. 재개구 기성예금. 이러니까 암기. 소방기술사가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암기법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암기법 만들어야지. 손바닥에 쓰든 뭐 하든. 근데 이거 한번 외우고 나면 안 잊어먹어요, 잘. 잘 안 잊어먹어요. 왜냐면, 왜 우리 메커니즘으로 접근한 부속실 재현에 이런 구조를 알고 있다 하면은 이런 거는 뭐 그냥 앞머리 따고 하는 게 그 일입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이거 한번 외우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공기 유입 방식을 극기 가압 방식 또는 급배기 방식으로, 이게 건축법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무식한 얘기잖아요. 아까 부속실 재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부속실 재현은 공기 유입 방식, 급배기 방식 이렇게 하면은 이 촌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부속실 재현은 스모크 컨트롤인데, 스모크 컨트롤, 연기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차압, 방염풍속, 과압 방지를 가지고 연기를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급배기 방식 하면 에이 촌스러 이렇게 느껴야 돼요. 급배기 방식 해놓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부속실 제한을 우리는 스모크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할 경우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할 거. 이 결국은 부속실 제한하라는 얘기거든요. 부속실 제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법규의 내용이니까 이 법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런 걸 외워야 돼요. 달달달. 관연도 기출 문제거든요. 2번이나 나왔어요. 관연도 그러니까 저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기술사님도 그렇고 관연도 기출 문제가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연도 기출을 얼마나 분석했냐에 따라서 다음 횟수에 예상 문제를 집어낼 수 있습니다. 관연도 기출. 이게 다 관연도 기출인데 뭐.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러면 안 돼요. 관연도 기출 2번이 나왔어요. 10점짜리로. 근데 이건 25점짜리로 넣어줬잖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끝했네. 여기서 끝났는데 맺은 말로 어필할 수 있는 채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맺은 말을 개인적으로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써줄 수가 있어요. 부속실 재현의 급기 방식을 부속실 급기 방식 말고 짬뽕이라든지 계단실 급기 방식을 해주면은 피난 안정성 확보, 소화 활동의 지원에 부속실 재현은 소화 활동 설비예요. 피난 안정성 확보와 소화 활동 지원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국내는 3층, 지하 3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의 특별 피난 계단에 법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결론에 딱 쓰면 좋잖아요. 건축법은 이렇고 소방법은 이렇다. 그죠? 왜 불가능합니까? 특별 피난 계단 구조 아까 봤지 않습니까? 구조. 지금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은 특별 피난 계단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 피난 계단은 구조를 이렇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구조. 그죠? 기업을 하면 안 됩니다. 급기가압을 해주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 이렇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 초고층 및 지하단계 복합 건축물 이 법 내용인데요. 이거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게 또 초고층 및 지하단계 복합 건축물 요 챕터에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전 재난 영향 평가, 두 번째가 이제 종합 방제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피난 안전 구역인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 안 나왔던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이 문제 자체가 유지관리 측면이에요. 유지관리. 건물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 총괄 재난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할 때 재난 예방,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합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 종합재난관리 체제의 구축 시 포함될 사항이 뭐냐?
그리고 관계인과 근무자, 거주자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하는데 포함될 사항이 뭐냐? 이게 유지관리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소방기술사 영역이 좀 벗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답안을, 이 문제를 선택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공부했을 때도 1번, 2번은 공부하고 외웠었어요. 달달달. 재개조, 앞머리 따가지고. 근데, 교육 및 훈련까지 물어볼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건 별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전개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법의 내용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웠으면 쓰고, 못 외웠으면은 이제 다른 문제를 선택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 캡처해서 복사해 온 거예요. 법의 내용을.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4교시는 이제 한 10분 쉬고 4교시를 하겠습니다.